안녕하십니까. 2021년 저희 무등현대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이제 어느덧 8회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작가 소개와 어떤 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작가로 선정된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일본 작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요즘은 참 반려동물들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런 반려동물들을 캐릭터화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작가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만화, 뭐 요즘은 이제 뭐 그냥 많이들 쓰는 말이지만 오타쿠 문화라 그러죠. 일본의 그 일본 만화 아주 그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적급 문화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런 관습이나 어떤 그런 관용 그 원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술 문화 쪽에 상당히 좀 저급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도 한데, 무라카미 타카시는 애초부터 그런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자 엄청 노력을 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학 진학을 통해서 그 전통적인 그 일본의 회화, 일본화를 전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일본화, 그러니까 일본화를 전공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캐릭터를 어떤 그림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못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런 회화, 그런 또 거기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뭐 작가들 뭐 이런 아주 관습적인, 아주 안 좋은 관습적인 거에 이제 좀 비판을 가지고 젊었을 때 뭐 이제 사회 비판이라든지 풍자 정신 뭐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해오다가 이제 그 자기 나라를 이제 등지고 이제 1994년도에 뉴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미술 또 현대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어떤 그 정체성을 조금 내려놓고 뭐 일본에서 자기가 이제 주로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일본에서 취급하는 어떤 저급 문화, 애니메이션과 뭐 그런 만화 그런 부분들을 오타쿠의 영역이라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조합을 생각하고 자기 얼굴에 대한 캐릭터도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말이 되게 장황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만화화되어 있는 그림을 이제 순수 예술 분야로 가지고 들어온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 되겠죠. 이제 그럴 찰나에 뭐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무라카미 타카시는 그렇게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림의 단순함과 그 귀여움 뭐 그런 독창성 같은 거를 인정을 받아서 좀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좀 되게 특이한 그런 그림의 형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거는 이제 2002년도에 무라카미 타카시의 그림을 가지고 유명한 그 디자이너죠 마크 제이콥스의 초대로 인해서 그 루이비통이라는 아주 그 명품 가방 거기하고 자기 작품의 이미지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돼요. 협업이라는 거는 그런 가방의 그런 그 기본적인 패턴에 문자 모양의 패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작품을 삽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좀 재조명을 받게 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이런 만화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젊은 층들까지도 노리는 판매 수익까지도 올리게 되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게 되면서 뭐 아주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한 바탕으로 인해서 그 2002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그 이후에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가 유명세를 따지면서 이제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계속 이제 뭐 당신의 작품은 만화냐 그림이냐 막 이런 막 그 아주 고리타분한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냥 무라카미 타카시는 그거를 이제 나는 양다리나 어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이 행위 자체가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경계를 바꾸는 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 안에서 지금도 문화예술 쪽에 영향을 끼치는 백인에 선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작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과 어떤 그런 만화에 대한 이미지, 캐릭터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형물 쪽에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일본에서 판매되는 그런 피규어들, 작은 피규어들인데 그것을 이제 1대1 사이즈나 크게 확장을 시켜서 거대화되어 있는 그런 피규어들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아직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의 이제 밴쿠버에 있는 그 시립미술관에서도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작가의 초대를 해서 아주 크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거의 한 3, 4층 높이의 뭐 도깨비 형상의 그 일본 전통의 도깨비 형상의 그 거대화된 피규어를 2개를 딱 세워놓고 아주 모르겠어요, 한 10m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동양적인 이미지와 상당히 새로운 충격을 줬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파리의 베르사유 그 궁전 앞에서도 그런 대형화되어 있는 조형물을 통해서 그 일본의 고유의 문화와 또 서양에서 좀 특이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좀 기이한 동물의 형상들, 그러니까 상상 속의 어떤 그런 동물들이나 어떤 그런 설화 속에 나오는 그런 동양적인 부분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상당히 서양 사람들한테는 너무 특이하고 신기하고 또 재밌고 이런 부분으로 어필을 하면서 크게 도약을 한 작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가의 실제 사진과 이제 뭐 아까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한번 같이 작품을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수염난 상투를 튼 것 같은 이 안경 쓴 아저씨가 무라카미 타카시 직접 작가 본인이고요. 이 뒤에 있는 배경들도 무라카미 타카시가 그림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캐릭터의 어떤 그런 밝은, 아주 밝게 비치는 이제 좀 유아틱한 그런 그림인데, 무라카미 타카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에서 국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미술관의 큰 벽면, 벽화적인 개념으로 아주 대형화된 그림을 선보인다든지, 또 그림을 굳이 그리질 않고 그 필름지, 시트지로 작업을 해서 우리 벽지처럼 그렇게 해서 뭐 작품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작품의 자기의 그 캐릭터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상품으로 많이 선보였습니다. 미술의 영역을 완전히 상업화시킨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가 본인이 작품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행위예술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초창기에 무라카미 타카시가 이제 사회적 비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제 본인의 캐릭터, 지금 앞서서 보시는 그림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저씨의 영상이지만 무라카미 타카시도 젊었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젊었을 적의 자기의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지금 현재 전시에서도 자기 본인의 얼굴의 캐릭터를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서 많이 제품화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의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을 무라카미 타카시는 이제 딱 자기의 그 전시명을 슈퍼 플랫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슈퍼 플랫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뭐 그 뜻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광활한 그 포부에 대한 거를 좀 심어주고자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캐릭터가 그냥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그 포부를 가지고 세워놓은 그 계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선을 보였고, 이제 이 이후에 슈퍼플랫에 등장하게 되는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하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 귀여운 뭐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뭐 그 악마 같은 모습들, 이런 걸로 해서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양극화로 생각을 해서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이것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토끼 같지만 눈이 3개예요. 되게 예쁜 그림 같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도깨비 같은 형상이죠. 이런 좀 기괴한 형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런 그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화된 조형물,
예.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커요. 예, 실제 막 그 우리가 등신대라 그러죠. 예, 1대1 사이즈나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확장을 해서 막 진짜 막 건물 2, 3층 높이의 이런 조형물들이 막 전시장에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적인 부분이나 이런 캐릭터적인 부분이 상당히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괴한 뭐 도깨비의 형상들이 이렇게 깜짝깜짝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되게 재밌게 관람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그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전통과 지금 현대에 부딪히는 그런 좀 관습이나 뭐 안 좋은 관습이라든지 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큰 조형물들을 통해서 이제 2002년도에 그 루이비통이라는 어떤 그 옷 섬유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그 무늬 하나를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요. 많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그런 그림이 그 형상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그 눈, 캐릭터 안에 등장하는 눈들을 중간중간에 박아서 야 이거는 내 작품과 이 유명한 루이비통의 어떤 협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과 제품에 대해서 경계가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미술계 쪽에는 상당히 지금도 호불호가 갈리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작가기도 하고 이슈를 좀 많이 몰고 다니는 작가이지만 절대 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무라카미 타카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나 아니면 자기가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들을 조금 특이하게, 기이하게 좀 꾸며보도록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도와줄 박일광 작가와林기품 작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박일광입니다.林기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라카미 타카시와 공부했던 내용을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 애완동물을 피규어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스님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마음이란 친구예요. 마음이란 친구를 오늘 무라카미 타카시처럼 피규어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무라카미 타카시가 슈퍼플랫 원더랜드에서 작품전을 열었을 때 피규어로 만들었던 이거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피규어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려견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무라카미 타카시는 피규어나 이렇게 동물들 만들었을 때 아까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마치 귀여운 동물이지만 눈이 하나 더 달렸다던가 약간 귀귀한 동물을 피규어로 만들거나 캐릭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반려견 마음이를 약간 기괴한 동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도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눈동자입니다. 이 눈동자들을 연결을 해서 머리, 이거는 귀예요. 그리고 몸통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 모두 원처럼 이루어졌지만 여기에는 다 눈이 달려 있어요. 무라카미 타카시가 여기에 보시면 마치 코스모스처럼 생긴 꽃 모양의 지금 얼굴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무라카미 타카시는 이 모든 꽃들을 가득 채우는 밀도감 있게 작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저용물인 피규어가 되겠지만 눈으로 가득 차 있는 밀도감 있는 피규어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모두 작은 온과 큰 온과 중간 온들이 모여 있어서 이 눈동자들이 합쳐져서 작은 애완견이 만들어졌어요. 칼라믹스예요. 이 칼라믹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칼라믹스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컬러들이 보이죠? 이 컬러들은 자, 만지면 쫀득쫀득하고 손으로 뭉겼을 때 살짝 진한 색을 만져볼게요. 손에 묻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을 쓰거나 밝은 색을 쓸 때 색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물티슈를 놓고 손을 다가가면서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도안을 한 번 더 잠깐 볼까요? 이 도안은 눈동자로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연상을 했냐면 터키에 가면 혹시 터키를 가보셨나요? 저는 10년 전에 터키를 갔었는데 터키에 가면 여러분 이 많은 눈들이 보이나요? 온통 눈이 쌓여 있죠. 터키는 마치 블루아이 파란색 눈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좀 더 큰 눈들도 보여드릴게요. 악마의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마의 눈이 불운을 막아주는, 불행을 막아주고 이런 부정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도 이런 눈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서 합쳐볼게요. 그래서 멋있는 기괴한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 저희 강아지 마음이를 기괴한 동물처럼 블루아이 얘 눈처럼 구성을 했지만 선생님은 무라카미 타카시처럼 여러가지 색색을 사서 기괴한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쑤시개를 활용하면 좀 더 튼튼한 피규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꼬리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몸통 부분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질까요? 세워질까요? 다리 두 개를 더 만들어야지 세워질 것 같아요. 입을 다시 고정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이 도안 그림과 비슷하게 됐나요? 이제 기괴한 동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원들의 눈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셀 수 없는 많은 눈들이 있죠. 이 눈들을 한번 피규어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정말 조그맣죠? 꼬리 끝부분에 붙이면 맞을 것 같아요. 손으로 꼭꼭 눌러줘서 손에 있는 열기로 조금 더 놔두면 잘 붙는 것 같아요. 자,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다리 부분에
또 눈들을 붙여볼게요. 귀는 작은 이쑤시개로 연결하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새로 태어난 저희 마음이 피규어예요. 자, 여러분 귀엽죠? 귀여운 캐릭터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얘는 무시무시한 악마의 눈을 갖고 있답니다. 자, 눈이 모두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억만 개? 자, 동그란 눈으로 구성된 피규어가 만들어졌어요. 무라카미 타카시는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커다란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정말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 형태를 가지고 머리 모양을 살짝 바꾼다거나 우리가 보면 만화에 나오는 신슨데의 가족을 보면 그 엄마 머리 파란색이잖아요. 마치 구름을 얹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딸 머리를 보면 마치 이렇게 크래커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 머리는 왕관처럼 이렇게 씌워진 까맣지 않지만 살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머리만 살짝 바꿔도 캐릭터들이 독특하고 재밌으면서 약간 기괴하지만 거부감이 없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뭐 고양이나 뭐 이렇게 조그만 악어 같은 고슴도치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고 형태 그냥 기존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살짝씩만 바꿔도 재미있는 형태의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마을이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안녕. 저희가 칼라믹스라는 재료를 통해서 지금 박일광 작가와 민기품 작가가 본인의 이제 반려동물 만들기를 조금 기괴하게 이렇게 빗그림도 그려보고 표현도 해보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뭐 이쑤시개 뼈대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판에다가 작업을 해서 혹여 이게 조그만 자석 같은 게 있으면 뒤에다가 끼워 놓고 만드는 다음에 냉장고나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혹여 이제 열쇠고리, 안 쓰는 열쇠고리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열쇠고리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이 칼라믹스라는 재료는 서로 고무 점토 같은 형식이지만 색깔끼리 주무르면 서로 색깔이 섞여요. 그래서 칼라믹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색깔 조합도 이제 섞어가면서 많이 삼원색을 통해서 이제 색깔 변화나 이런 것도 공부하시기가 되게 좋고요. 우선은 이거를 만드신 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끓이시면 이게 조금 단단하게 굳어요. 그거는 지우개로 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재료적 특성이 있는 재료로 저희가 농현대미술관 무라카미 타카시 제8회 반려동물 만들기를 한번 체험으로 꾸며봤고요. 우리 어릴 때 저는 이런 고무 찰흙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 재료로 지우개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의 얼굴 같은 거를 좀 색깔별로 꾸며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재료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은 해보시면 좋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을 끓일 때는 항상 부모님들하고 같이 뜨거운 열에 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이번 8회차는 오늘 여기서 끝을 내고요. 다음 9회차는 저희가 현장, 저희 이제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데미안 허스트의 스핀 페인팅을 선보일 예정이고,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9회, 10회차는 또 저희가 다음 달에 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키스 헤링의 작품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키스 헤링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